안녕하세요. 저금이담TV입니다. 잔금일을 3일 앞두고 은행에서 전화가 와요. 서류가 한 장 빠졌다고. 알겠다고 하고 바로 정부24 홈페이지에 들어가요. 그런데 없어요. 아무리 검색해도 그 서류는 발급 버튼이 없어요. 무인 발급기에도 없고요. 등본도 집에서 떼는 시대에 이 서류만큼은 주민센터 창구에 직접 가야만 나오거든요. 그래서 잔금일이 코앞인데 회사에 반차까지 내고 주민센터로 뛰어가는 분들이 지금도 있어요. 주택담보대출 받을 때 꼭 필요한 서류인데 말이죠. 오늘 그 서류가 무엇인지부터 내 직업하고 담보로 맡길 주택의 종류에 따라 뭘 챙겨야 하는지까지 주택담보대출 서류를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그리고 영상 후반에는 서류 한 장을 더 내서 대출 한도를 몇 천만 원 살리는 방법도 나오니까 프리랜서 분들은 특히 끝까지 봐주세요. 먼저 요즘 서류 준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부터 볼게요. 예전에는 등본에 소득 서류에 한 뭉치를 떼서 은행에 들고 갔잖아요. 지금은 구조가 달라요. 공동인증서로 정보 제공에 동의만 하면 은행이 전산으로 알아서 가져와요. 주민등록 등본하고 초본, 가족관계 증명서, 세금 완납 증명서, 소득서류까지 공공기관하고 국세청에 있는 자료는 거의 자동이에요. 그래서 서류 준비가 쉬워진 건 맞아요. 그런데 은행이 전산으로 못 가져오는 서류가 딱 세 종류가 있어요. 첫째, 계약서류예요. 집을 새로 사는 거면 매매계약서, 이미 가진 집을 담보로 하는 거면 등기권리증, 그러니까 집문서예요. 이건 내 손에만 있는 서류니까 당연히 직접 내야죠. 둘째가 아까 말씀드린 그 서류, 전입세대 확인서예요. 셋째는 다가구 주택일 때 필요한 세입자 임대차 계약서인데 이건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전입세대 확인서부터요. 이게 뭐냐면 그 집 주소에 누가 전입신고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서류예요. 은행이 이걸 왜 요구하느냐? 담보로 잡을 집에 세입자가 살고 있으면 그 보증금은 은행보다 먼저 보호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은행 입장에서는 이 집에 나 몰래 전입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야 대출 한도를 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서류가 특이한 게 개인정보 문제 때문에 인터넷 발급이 안 돼요. 등본은 집에서 다 떼는 시대에 이것만큼은 주민센터 창구에 직접 가야 해요. 다행히 주소지 관할이 아니어도 전국 아무 주민센터에서나 되고요. 갈 때는 신분증하고 대출 목적이면 매매계약서나 임대차 계약서를 같이 가져가셔야 해요. 수수료는 몇백 원이고 그 자리에서 바로 나와요. 그리고 잔금 대출 받으시는 분들 하나 더 기억하세요. 대출이 실행되기 전까지는 그 집에 가족 중 아무도 전입해 있으면 안 돼요. 이사 날짜를 조율하다가 가족 중 한 명이 먼저 전입신고를 해버리면 은행 심사에서 문제가 되거든요. 다음은 직업별 소득 증빙이에요. 여기서부터는 사람마다 챙길 게 갈려요. 직장인은 제일 간단해요. 건강보험공단하고 국세청 자료가 자동으로 연동되니까 재직하고 소득 확인이 전산으로 거의 끝나요. 별도로 챙길 게 없다고 봐도 돼요. 개인사업자도 사업자 등록 증명하고 소득금액 증명원이 자동으로 넘어가요. 다만 개업한 지 얼마 안 돼서 소득금액 증명원이 아직 안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부가가치세 가세표준 증명원 같은 서류로 매출을 따로 소명해야 하고요. 프리랜서 분들 여기가 제일 중요해요. 3.3%를 떼고 받는 사업소득 자료가 국세청에서 넘어가긴 해요. 그런데 프리랜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경비 처리를 많이 해서 신고된 소득이 실제 버는 돈보다 적게 잡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신고소득 그대로 심사를 받으면 한도가 확 줄어요. 그래서 프리랜서 위촉 계약서나 급여가 들어온 통장 입금 내역 같은 걸 추가로 내서 실제 소득을 보여주는 게 유리해요. 이거 하나로 한도가 몇 천만 원씩 갈리는 경우가 실제로 있어요. 도입부에서 예고드린 방법이 바로 이거예요. 그럼 무직자나 주부는 어떻게 되느냐? 소득이 없으니까 대출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니에요. 소득을 추정하는 방식이 있어요. 지역 가입자로 내고 있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나 최근 1년치 신용카드하고 체크카드 사용 내역으로 소득을 환산해서 심사해요. 건강보험료를 이만큼 내는 사람이면 소득이 이 정도겠구나. 카드를 1년에 이만큼 쓰는 사람이면 이 정도 벌겠구나.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이것도 요즘은 마이데이터로 자동으로 끌어오는 경우가 많아서 생각보다 서류 부담이 크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주택의 종류별로 준비할 서류를 알려드릴게요. 아파트가 제일 간단해요. 시세가 자동으로 잡히니까 계약서하고 기본 서류만 내면 돼요. 빌라나 다세대 주택은 정해진 시세가 없어서 은행이 자체 감정을 하거나 외부 감정 평가를 진행해요. 시간이 조금 더 걸린다는 정도고 불법 증축 여부를 보는 건축물 대장 같은 건 은행이 알아서 하긴 하니까 따로 떼실 필요는 없어요. 진짜 까다로운 건 단독주택하고 다가구 주택이에요. 다가구 주택은 한 건물에 여러 세대가 새들어 살잖아요. 은행은 그 세입자들 보증금을 전부 파악해서 그 금액을 빼고 한도를 계산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전입세대 확인서에 더해서 살고 있는 모든 세입자의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전부 제출해야 해요. 전입세대가 6가구면 계약서 6장이 다 필요한 거예요. 이게 안 갖춰지면 심사가 진행이 안 되니까 다가구
다가구 주인분들은 대출을 알아보기 전에 계약서부터 한번 정리해 두시는 게 순서예요. 저희가 상담을 하면서 제일 많이 챙겨드리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정리할게요. 주택담보대출 필요서류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소득하고 공공서류는 동의만 하면 은행이 전산으로 가져가요. 내가 직접 챙길 건 계약서하고 전입세대 확인서, 다가구면 세입자 임대차 계약서까지예요. 특히 전입세대 확인서는 인터넷이 안 되니까 주민센터 갈 시간을 미리 계산해 넣으시고요. 프리랜서는 실제 소득을 보여줄 자료를, 다가구 주택주의는 세입자 계약서 전부를 준비하시면 서류 때문에 심사가 막힐 일은 거의 없어요. 오늘 이렇게 주택담보대출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만약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주세요. 업무시간 중에는 유선전화 1670-8832로, 업무시간 이후에는 카카오톡 아이디 머니7천을 추가 후 문의 남겨주시면 최대한 빠른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금리닷컴TV 임동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